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TV 임현주입니다. 7월 3일 아시아 대학생들이 모여서 제2회 아시아 태평양 물의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물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활동이 전개되고 또 이 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정무 한국물포럼 총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한국물포럼의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 먼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물포럼은 그 2005년에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또 환경부, 농림부, 또 소방방재청 등등이 기관이 모여서 우리나라 물 정책에 관해서 현안에 관해서 각종 문제점을 입안하고 정책을 또 건의하고 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그 물 관련 단체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앞으로 그 물 관련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물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거점 역할을 하는 형식은 NGO 형식으로 출발이 되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물 관련 단체입니다. 네, 다음 달에 아시아 태평양 대학생 물의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참가 국가와 인원 등 이 행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인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7월 3일 열리는 그 아시아 태평양 대학생 물의회는 아시아 태평양이 20개국에서 50명, 또 국내에서 학생들이 50명 이렇게 해서 1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물의 중요성과 또 앞으로 물 문제가 인류에게 줄 재앙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토의하는 그런 의회 형식을 갖추면서 많은 그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이 모임의 그 성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행사가 2015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물포럼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행사는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2015년에 열리는 그 세계 물포럼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물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으로 인류에게 재앙이 될 물 문제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을 토의하고 또 거기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아시아 태평양 그 물의회도 미래의 그 아시아 태평양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을 통해서 물 문제에 관해서 미리 교육하고 미리 또 본인들이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배운 여러 가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에 관해서 젊은 사람들도 고민하고 그 미래를 예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세계 물포럼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그 물의회, 대학생 물의회 말고도 세계 물포럼이 또 열리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물포럼에 대한 얘기와 함께 그 세계 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 국내외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직접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물 관련 전문가와 관심을 가진 이해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3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물포럼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그 2015년에 개최되는 물포럼은 대구 경북이 중심이 되어서 대구 경북에서 그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하면은 현재로서는 대충 예정하고 있기로는 4만 명 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물 분야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거기에서 찾아지는 여러 가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점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아마 2천억이 넘는 효과가 되고 예. 또 몇천 명의 그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행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문제가 지구에서 그렇게 첨예한 그 미래의 문제로 떠오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계 모임을 통해서 이런 그 세계 총회 모습을 통해서 물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나가고 아울러 국내
그 물 관련 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와 계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중요한 행사인 것 예. 같은데요. 이 행사도 행사지만 경제적 또 환경적 정치적으로 물이 참 예.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경제적인 가치 창출에도 또 큰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물 관리 능력이나 환경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2030년 내지 2050년에 예측되고 있는 그 물 관련 그 산업 규모는 현재 그 반도체 또 자동차, 철강 산업을 능가하는 아주 큰 그 블루오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물 산업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상하수도나 또 담수화 그 비즈니스 등등 아주 기본적인 분야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1%도 안 되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물 산업에 관해서 물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등과 대비해서 정말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물 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도 많은 뒷받침을 해야 되고 네. 또 기업들도 눈을 크게 떠서 물 분야가 앞으로 큰 시장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아마 이번에 2015년에 열리는 세계 물 포럼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물 산업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능력에서 보면 이 세계 시장 규모나 기술력에 비해서 조금 미미하다라고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태국 물관리 수주 사업도 있지만 이 같은 사례를 좀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태국의 그 물 관련 산업에 우리 그 나라에서 특히 그 K워터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업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아마 그 5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지금 성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그 세계적인 물 산업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물에 관한 홍보, 물에 관한 교육,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은 아주 공짜다는 관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값이 싸지 않다는 것, 또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 풍부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리는 교육 홍보를 통해서 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민간 부문에서 많은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산업이 또 우리의 물 문제에 관한 많은 해결점들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시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물 부족 국가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 내리는 강수량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 그 2011년 기준으로 하면은 그 1년의 강수량이 1,400mm가 넘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6, 7, 8 이렇게 계절적으로 편중돼서 비가 오는 경향이 있고 또 아울러서 이 물이 바로 그 평지가 많고 산업 또 여러 가지 저장 시설이 많은 국가와 달리 우리는 비가 내리면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식수나 산업용수로 쓰는 물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도시화, 산업화, 또 인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물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과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히 대비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대비하고 노력을 해야겠는데요. 이 상황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이 물포럼을 통해서도 나타나겠지만은 비가 오면은 그 내리는 빗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사용하고 유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물 선진국에서는 그 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물을 저장하고 유통하고 또 그것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는데 아직은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지구 전체를 볼 때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하루에 죽어가는 생명이 하루에 몇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인간의 생명과 또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인 게 이 물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많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물포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이번에 세계 물포럼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인식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예, 지난해 9월에 제3대 총재직을 맡으셨습니다. 1, 2대 총재님들도 잘 하셨지만 국토부 장관직을 이제 거치면서 쌓으신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한국 물포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 정책이라는 것은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물 문제의 정책에 관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새로운 건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롭고 또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민간 단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포럼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포럼이 존재의 이유는 경직된 정부의 예산 행정 체계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물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거의 NGO 내지는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물기관과의 관계 설정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물 문화 또 물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창조하는 일이 우리 물포럼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 물의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오는 7월 3일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대학생 물의회와 또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